제 배친도 많아요. 응? 저도 똑같은. 그럼 괜찮아. 좀 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40점이면 뭐. 자, 총 단락은 5개 단락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쫀쫀해.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까 우리가 그 리더십 이론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누가 얘기했고 얘는 이런 걸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했고 이런 걸 얘기했지. 난 앞선 내용의 어떤 그것을 비판했고 어떤 사람은 앞선 내용을 받아서 발전시켰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만 나오면 좋죠.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수능에서. 그럼 다 좋은 거야, 얘들아. 내 점수가 잘 나오려면 어려운데 나만 잘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건 선생님 경험담인데 한 10년 전, 10년은 넘었구나.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도. 2015학년도. 그러니까 한 12년 전이네. 그때는 6평이 6월 평가원 등급 컷이 그때가 97인가 8이었었어요. 선생님 제자가 많으셨어요? 아니다. 100이었다. 6평 때. 6평 때 100인가 그랬어요. 100인가 98인가 그랬었어. 둘 중에 하나. 9평이 그러니까 9평과 6평 중에 하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수생들이 좌절했었어. 쉬어도 문제라니까요. 뭐 4개 틀렸는데 뭐 3등급 막 이랬으니까요. 수능 때는 어땠을까? 불수능. 수능 때는 90인가 그랬어요. 훅 떨어졌죠. 그럴 때 진짜 봐봐. 쉽다고 올라가고 어렵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수능 때의 승자는 쉬워도 그 점수, 어려워도 그 점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뭐 나들 어쩌라고 내가 된 것도 아닌데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수능은 이제 안 나올 거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내신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볼게요. 자, 봐봐. 글씨가 좀 예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단락.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얘네들이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다 아는 사람, 생명하는 사람 있지 않니? 다 배웠죠? 오케이. 나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더 잘 알아야 되죠. 자,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양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후성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후성 유전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DNA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의 서열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 유전자 발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전자 발현 양상은 기본적으로 염기 서열이 바뀌면 돼. 근데 염기 서열이 바뀌지 않아도 유전자가 발현되는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 그거를 후성 유전으로 설명한대요, 이거를. 그러면 후성 유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후성 유전이란 방금 얘기한 대로
염기서열 DNA 염기서열 변화가 없다. 단 뭐가 필요해?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서열은 그대로 두고 뭔가 화학적인 변형이 필요하답니다. 변형을 통해서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야? DNA 메틸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톤 아세틸화라는 게 있어요. 끝. 뭐 어려워? 다시 한번 볼까? 원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얘네들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DNA 염기서열에 얘네들이 다 저장되어 있대요. 근데 어떤 유전자 또 다른 유전자가 서로 다른 이유는 얘네들의 염기서열이 바뀌기 때문이야. 근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염기서열 변화 없이 이게 가능해? 가능해. 설명 가능한 게 후성 유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염기서열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유전자로 발현한단 말이지? 라고 한다면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전체를 영어에 not A, but B 구문으로 할까요? not 염기서열 변화, but 화학적 변형. 그럼 끝. 괜찮지? 분독할 필요도 없지 않냐? 나 그럼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아니나 다를까 DNA 메틸화랑 히스톤 아세틸화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할 거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죠. 여기 보면 DNA 메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니? 히스톤의 아세틸화라는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핵심일 겁니다. 두 개를 얘기하고 끝났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DNA 메틸화를 먼저 볼게요. 자, 보십시오. 나중에 이거 시험 공부 따로 하는 사람 바보야. 지금 해두고 그냥 훑어보면 돼요.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 사이토신에 유전자의 전사라는 것은 뭐야? 복붙해주는 데 아니야? 복붙해주는 거예요. 사가 사진할 때 그 사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잘 모른다? 그럼 그려. 뭐 너희들 본 적 있어요? 프로모터라는 거? 그럼 없으면 그려요. 이야기에서. 프로모터 내 사이토신에 프로모터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냥 네모나게 그려. 여기에 사이토신이 있거든요.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된 거예요.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메틸기라는 것은 뭐예요? 메틸기의 부착으로 인해서 유전자 전사가 억제되더라. 괜찮아?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에서 일어난다.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괜찮아? 나는 생명 선생님이 아니에요. 잘 몰라 나도. 했어도 뭐 한 30년 전에 했겠죠. 몰라요. 나는 글을 보고 하는 거라고요. 자, 얘네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된다고요? CPG.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인접한 서열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DNA 메틸화 효소가 있는데 여기에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그러면 여기에 뭘 할까? 여기에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촉진, 빠르게 진행된대요. 괜찮아? 그러면 얘가 부착되고 그 다음에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가 촉진시켜서 막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화학적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메틸화된 DNA는 오케이. 메틸화 효소 촉매 촉진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메틸화된 DNA 이미 얘는 메틸화가 된 거야.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DNA는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요?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야지 뭘 막을 수 있겠어. 전사가 억제되겠죠. 전사는 아이들이 막 붙어서 전사가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복사기 종이에 복사를 하려고 딱 놓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엥 해서 그대로 전사될 거 아니야. 이 복사를 방해하게끔 이미 CPG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형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그래서 얘는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 신호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하지마, 전사하지 마,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차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 변형이라는 거야. 반대네.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히스톤의 아세틸화라는 건데, 히스톤은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다. 얘는 단백질 구조체야. DNA가 있으면 감겨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팽팽하게 감겨 있을 때가 있고 이게 실타래가 느슨하게 감겨져 있는 것처럼 그 꼬리 부분이 라이신 잔기에, 자 그러면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꼬리 부분에 라이신 잔기에, 여기에 꼬리 부분에 라이신 잔기에 여기에 플러스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아세틸기가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DNA 히스톤과 그 다음에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느슨느슨해진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이 단백질 구조체가 DNA를 감고 있는 게 아니라 해벌레하고 좀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이죠. 전사인자들이 느슨느슨해지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여유있게 풀어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팽팽하면 못 움직이잖아. 느슨해져서 어디에? DNA에 쉽게 접근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전사 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하더라. 그래서 뭐 하더라? 발현을 촉진하더라. 얘는 차단했잖아. 얘는 발현을 막 촉진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이 또 있어요.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는 라이신 무슨 색깔이 있을까? 요거 여기 HDAC 얘는 라이신 잔기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해요. 제거. 누가요? 히스톤. 이름 그대로 탈 아세틸화 효소는 얘 제거해.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제거하면 어떻게 돼? 느슨해지지 않겠지? 그럼 복합체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다시 쉽게 접근하는 것을 또 차단하겠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접근하게 하려면 아세틸기를 붙여 어디에다가 라이신 잔기에다 끝에다가 붙이면은 휴 하고 전사인자들이 DNA 막 붙겠지. 그런데 너무 붙었어? 야 그러면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 투입. 그러면은 어떻게 된가? 얘를 끊어버리죠. 그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가는 게 조금 더 불편해지겠지. 그래서 발현을 억제하겠죠. 지금 화학적인 걸로 지금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있는 거라고요. 안 어렵지? 할만하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러자. 오케이. 그런 느낌이 맞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고요. 괜찮아. 만약에 선생님이 너희들 이해했겠구나.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라고 했는데 야 이거 내가 좀 지금 좀 소화하기가 좀 거북해. 문제 한번 보고 흐름을 좀 파악하고 싶어. 그리고 선택지도 소거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그냥 문제 풀어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괜찮으니까. 저는 야 이거 다 참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 난 이렇게 강압적이지가 않아. 이해가 안 되면 첫 단락 읽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1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네. 얘들아 CPG 기억나? 1단락에서 했던 거. 자 CPG에 사이토신에 메탈기가 부착되면 끊고요.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운 구조로 지었구나. DNA가 변화한다. 어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이걸 아까 했던 거잖아요. 아까 첫 번째 단락 이거 지워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HDAC 이게 뭐예요? HDAC가 뭐야? 이거 아닌가?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 아닌가요? 자, 얘가 활성이 높으면 이 높으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아세틸기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래. 그래서 활성이 높으면 히스톤이 아세틸화가 돼야 되는데 얘가 개입하면 탈아세틸화 되어서 DNA와 히스톤 간의 상호작용은 강화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잘했어. 안 어려워요. 이해하면 다 되는 거를. 3번 할 수 있겠니? 아자아자 뭐 할 수 있겠어요? 5 아자아자 뭐 보리노 스타트 할 수 있겠어요? 또 이 야한 거 봐봐. 누드슨 할 수 있겠어요? 안 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1, 2번 제거한 겁니다. 우리 기억 읽었나? 아직 안 했네. 니은도 안 했고요. 이것도 아직 안 했네. 4번 이건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돼요. 세 번째 단락이 뭘까요? 한편이라고 보면 되죠. 한편. 아닌가? 맞죠? 한편 어디 갔어? 다음 페이지. 한편이 빠졌나? 헐, 한편 빠졌나 보다. 자, 그냥 읽어보자.
한편 정상적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거야. 종양이 생기잖아? 그럼 하지마, 너 종양 이 새끼 하는 게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연 치유된다는 거야. 종양이 있어도 억제하는 게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포 분열, 야, 이 종양 세포 새끼들, 야, 하지마, 분열하지마, 야, 무제한 하지마,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잖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후성 유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종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내용은 쉬워집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돼. 그러면 해당 유전자 전사가 억제되겠죠. 당연한 수순. 그러면 이 오류 때문에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하잖아? 종양을 억제시키는 아이들의 이제 그 기능을 잃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거고요. 나아가 세포 자살 프로그램. 세포는 어느 정도 일정 살다가 알아서 지네가 생을 마감하거든요. 근데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돼. 그럼 죽어야 될 세포 새끼들이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정상적 수명을 다해도 죽지 않는, 사멸하지 않고 이 종양세포 새끼들이 무지하게 증식한다는 거예요. 이 종양이 모여서 우리 몸속에 암덩이가 된단 말이에요. 글은 빠졌는데 어렵지 않았네?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 넘어가도 되지, 이거는. 오케이. 이거 세 번째 단락 한번 저거 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냅두면 되는데 후성 유전 시스템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잖아. 그러면 정상 세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양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더더군다나 또 세포는 알아서 사멸해야 되는데 이 종양 세포 놈들이 죽을 때가 됐는데도 죽지도 않고 무한 증식을 한다.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몸속에 암덩이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네 번째 단락 볼게요. 네 번째 단락. 자, 그러면 암이 발생하면 암을 고쳐야 하잖아. 그렇지 않아? 기존의 항암제는 주로 어떤 거였냐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 자, 세포는 분열을 해요. 자, 내가 세포 잘 보여줄 수 없는데 분열 계속 분열해. 분열하다가 죽을 때 되면 죽고 또 생성되고 분열. 근데 암세포는요, 분열 한다는 거야. 그때 의사가 딱 보니까 뭐야, 이 빠르게 증식되는 새끼들 뭐야, 암세포잖아 라고 해서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방법은 정상세포 중에서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손상을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일반적 세포는 분열 죽고 또 분열. 근데 암세포는 분열. 근데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인데도 나 정상 하면서 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빠르게 빠르게 분열하는 새끼는 다 죽여. 그러니까 암도 와 하고 죽겠죠. 분열 와 죽겠죠. 근데 정상인데도 빠르게 분열한다는 이유만으로 걔도 공격당하죠. 그래서 환자들은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을, 그래서 치료받다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멀쩡히 공격받으면 안 되는데 암세포 죽이려다 정상세포까지 죽여서 치료받다가 더 악화돼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저기 바깥에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어. 아군들이랑 같이 있어. 근데 뭔가 빠르게 분열하는 놈들만 쏴야 돼요. 근데 아군이든 적군이든 무조건 빠른 새끼 쪽으로 그 폭격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분열하는 아군도 죽고, 그 다음에 적군도 죽고, 그러니까 암 치료는 됐는데 자기 세포가 그러니까 정상 세포마저 죽어버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죠.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한 거예요. 뭔데요?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거야. 교정이란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 맞죠? 자, 이 치료제는 새로운 항암제 니은이겠죠? 이 니은은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분열의 속도를 늦추는 거죠. 후성 유전적 항암제는 아자하자 드디어 나왔다. 5-아자사이티딘과 5-아자2 디옥시사이티딘과 같은 약물은, 그러니까 5-아자사이티딘과 그 다음에 5-아자2 디옥시사이티딘, 이런 약물은 자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저해한다는 것은 방해한다라는 거야. 뭐를요? DNMT. 어렵다. 자,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기억나죠? 그쵸? CPG 아까 기억나잖아요. 그치? 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날 메틸화를 제거합니다. 메틸화를 제거해서요, 전사 기능을 얘가 뭐 한다고 그랬어? 얘들아, 아까 프로모터 주위에 뭐가 붙어서 그 다음에 전사되는 걸 막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약물은 이 메틸화를 제거해요. 제거하면 뭐가 되겠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사되겠죠. 전사되게끔 그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거야. 요 두 약물이. 이를 통해 억제되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 발현이 다시 활성화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성장하는 걸 막겠죠? 괜찮아? 한편 보리노스타트는 HD의 이게 아까 뭐죠? 아까 뭐였어? 얘는 메틸화 효소였고요. 그죠? 얘는 DNA 써줄게. 헷갈릴까봐. DNA 메틸화 효소를 저해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HDAC는 뭐였어요?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였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저해해요. 뭐가? 보리노스타트.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 발현을 유지시키니까 얘는 촉진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암세포에서 너 자살할 때 됐잖아. 이 시스템이 안 됐다가 재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다가 난 죽어야지 딱 죽는다고. 그럼 암치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째 단락 다 읽고 그냥 할까요? 뒤에 건 이제 어렵지 않아.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게. 자,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누드슨 나왔다.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이 있습니다.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 자, 두 대립 요런 유전자가 모두 대립해야 종양이 생긴다 라고 본 겁니다. 이 모델은 말이야, 망막 아세포 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잘했어. 그런데 후성 유전학이 계속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에서는요,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은요, 암 발생의 경로가 더욱 다양해서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뭐예요? 여기에 모두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모델은요,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다른 하나에 얘가 돌연변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이래도 종양이 발생된다라는 이중 적중 모델을 더욱더 확장한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더 나아가 돌연변이가 아니라 얘도 후성 유전적 오류, 얘도 후성 유전적 오류. 지금 얘 돌연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 돌연변이 있어 없어? 없어도 뭐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 그래도 종양이 생긴다라고 더 나아가 밝혔다. 더 다양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옛날에는 이것만 암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암이고 이제 이것도 암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돌연변이가 딱 생겼어. 돌연변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리냐고요. 근데 후성 유전적 오류는요, 가역적 특성이야. 얘를 이렇게 왔잖아? 오류가 생겼네. 다시 돌려 정상으로. 뭐야? 오류가 생겼네. 다시 돌려 정상으로. 그래서 가역적 특성을 지닌대요. 가역적 특성.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걸 다시 정상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암세포는 원래의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나쁜 새끼를 착한 새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나쁜 새끼는 죽였거든요. 심지어 죽이려고 착한 새끼까지 같이 죽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치료의 획기적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후성 유전적 약물은 일부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고, 더 많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정 암이 아니라 이젠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 연구도 계속 시행 중이랍니다. 생각보다 안 어려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아자아자 있죠? 아자아자? 아까 1번, 2번 까지 않았나? 1번 맞으니까 까고 2번도 맞으니까 제거했습니다. 3번 보세요. 5-아자사이티딘 계열 약물은 끊고요.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를 방해하는 얘를 제거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원래대로 만든다. 이제 알겠죠? 아까는 몰랐잖아. 아자아자 이거 어떻게 알아 했는데 우리는 이해하니까 알잖아요. 그치? 5번 봐봐.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에 부착된 메틸기를 제거하여 끊고요. 맞나요? 메틸기를 제거한다는 말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복원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4번이죠.
그럼 5번 맞아야 되는데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은 요거는 후성 유전학의 발전으로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후성 유전 오류만으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델로 이렇게 확정되었잖아요. 맞으니까 안녕. 그래서 1번에 4번 확정됐습니다. 2번 보시죠. 2번. 자, 그래. 2번 이제 해야죠. 자,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그래, 기존의 항암제 다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항암제는 뭐예요? 유도해서 죽이는 거. 오케이. 그러면 1번. 세포 공격을 통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반면 끊고 니은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맞니? 기능을 억제해요? 기능을 활성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땡. 2번. 기억은 돌연변이를 교정하여. 이미 틀렸죠. 3번. 기억은 비가역적 손상을 통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반면 끊고 니은은 가역적 변화를 통해 유전자 반열을 조절할 뿐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한다는데 왜 못해? 잘 나가다가 왜 그래? 4번. 기억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증식을 억제합니까? 그럼 니은은 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직접 돌연변이 교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어야 돼? 5번이어야 돼요. 기억은 분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포를 직접 파괴하죠. 그래서 직접 파괴하다 보니까 멀쩡한 것도 다 파괴하는 부작용까지 가져오는 거 맞고요. 니은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본래의 세포 프로그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뭐라고 그랬죠? 얘가 가역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으로서의 답은 몇 번? 5번. 자, 3번 보십시오. 자, 가의 전제인데 가가 맨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자, 후성 유전적 변화는 가의 전제 읽어볼게요. 가를 먼저 읽어볼게.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닌다.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후성 유전적 변화는 끊고요. 후성 유전적 변화는 끊었죠. 자, 그러면 이게 DNA 염기서열이 일시적으로 변형될 뿐, 얘들아, 염기서열이 변형된다는 얘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염기서열은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안 되고요. 2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끊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복구 효소에 의해 자연적으로 교정되니? 그럼 여지껏 뭐하러 이거 한 거야? 자연적으로 될 거면. 땡이죠. 3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끊고요. DNA나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 유전자 전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작용. 틀렸죠. 촉진도 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요. 전제로서도 틀리고요. 후성 유전적 변화는 끊고요. 그 자체가 불안정한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약한 외부 자극으로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제 문제는 언제나 적절한 것으로만 나오고요. 답이 탁 튀게 돼 있어요. 이해만 한다면.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서열의 유전적 변이가 아닌 메틸화나 아세틸화 같은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제거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제거된다. 가역적이다. 가역적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야 되겠죠.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뭐 좀 헷갈릴 만한 게 없습니다. 전제는 그래서 이해만 하면 하나가 탁 튀게 돼 있어요.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야, 근데 있잖아. 괜찮다 이거. 안 어려워요. 많을 뿐.
자, 보십시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악성 종양에는 일반적으로 암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암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암 줄기세포는 본문에는 없었어요.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 항암제를 투여하잖아? 버틴다고요. 그래서 내성이 강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가 암 줄기세포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히스톤의 특정 아미노산에 메틸기가 결합하는 히스톤 메틸화 현상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된대요. 그런데 일부 암 줄기세포에서는 HDM이 그러니까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된 상태를,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과활성화되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조절해야 되는데 계속 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인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따라서 HTM 저해제는 이렇게 억제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킴으로써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거나 또는 그 자체로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보십시오. 이거 한번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살짝. 아니다, 시간이 없나? 몇 분이야? 같이 풀자, 같이. 자, 보십시오. HDM 저해제는 끊고요. HDM이 이거야.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 암 줄기세포의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여 어때? 안 죽는 놈을 죽게끔 가동시키는 방식으로. 아까 했잖아. 맞으니까 안녕. 2번,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 여기 있잖아요. 히스톤의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자 메커니즘에 의해 암 줄기세포의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 어때요? 얘는 보기 박스고요. 얘네들은 이미 본문에서 읽었던 거야.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 3번, 이건 2번은 좀 어려웠을 거야. 3번, HDM 저해제가 암 줄기세포에 작용하는 현상은 끊고요.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하여 억제돼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얘들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 HDM의 작용을 그러니까 HDM 저해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하거나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HDM 저해제가 히스톤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한다는 건 요게 틀렸네요. 요게 잘못됐죠. 왜냐? 봐라. 얘네들은 HTM 저해제는요, 억제된 유전자 발현을 회복시키는 거야. 전사인자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히스톤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빨리 읽어보죠. 한쪽 대립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 히스톤 메틸화 오류가 생긴 암줄기 세포의 경우에는 끊고 HTM 저해제만으로는 DNA 염계술의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까 맨 마지막 단락에서 했던 거. 5번, HDM 저해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끊고요. 됐다. 후성 유전적 오류를 선택적으로 교정하여 암줄기세포의 사멸을 스스로 자살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따르겠다. 이거는 뭐 정리하는 말로 괜찮죠.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래도 선생님이 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오면은 여지껏 했던 거 다 정리본을 다 드릴게요. 지난번에 인문 예술 했던 것까지 싹 다. 저번에 거 응? 저번에 거 받았지만 선생님이 그 손으로 쓴 거 말고 선생님이 잘 정리한 버전으로 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